우리 수업 시간에 레코드 했던 파일 가지고 계시죠? 저는 21번 파일이 레코드를 다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레코드는 타입이 다른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레코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레코드를 정의하는 그 형식을 보면은요, 형식을 보면 타입, 그 다음에 is record, 그 다음에 괄호,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 변수 타입, 변수 이름, 변수 타입, 변수 이름, 변수 타입.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죠? 모양이 뭐랑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었냐면, DVD 테이블의 각각의 컬럼들의 그 형식과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DVD 테이블에 행 한 개를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를 들면 10번 부서, 어카운팅, 뭐 뉴욕 이런 식으로 20번 부서 무슨 이름 뭐였더라? 뭐 이름, 위치. 30번 부서 이름, 위치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죠. 음. 이렇게 레코드 타입 is record 이렇게 타입 is record 이렇게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요. 얘를 묵시적인 커서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인 커서예요. 우리가 썼던 코드가. 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렉트문은 select from where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컬럼들을 찾아주세요. 이게 셀렉트문이었죠. 근데 PLSQL이 되면서 뭐가 살짝 들어갔냐면 into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into. 그죠? 이 into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시적인 커서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서 see is is 뭐 select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select 뭐뭐뭐 이렇게 있었겠죠. 만약에 이런 커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커서를 오픈했다면 fetch 커서 into 변수 이거잖아요. into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커서를 오픈한 다음에 커서에 있는 내용을 into row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을게요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문장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오픈하거나 명시적으로 fetch하거나 명시적으로 close하는 이런 코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오픈하고 패치하고 그다음에 클로즈까지 해주는 그런 이런 동작을 해주는 커서를 묵시적인 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nto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into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다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 한 개와 문자열 두 개를 다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변수를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코드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숫자 한 개,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었던 거죠. 네. 레코드와 커서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묵시적인 커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써 왔었던 거 아시겠죠? 밑에 아마 다른 예제도 있을 거예요. 밑에 다른 예제도 보시면은요, 인설트와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셀렉트예요. 여기도 셀렉트.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을 했어요. 타입 is 레코드. 타입은 레코드다. 그 다음에 변수는 레코드 타입이다. 그리고 select into 레코드 타입의 변수. 이렇게 한 거죠. 얘를 묵시적인 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을 거고 그 한계를
셀렉트한 결과를 변수에다가 배치해서 넣어주는 것까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 커서를 클로즈를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시적인 커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묵시적인 커서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insert update 있죠? insert update. 테스트하려고 임시 테이블 하나 만들었었네요. 그죠? DEPT 템프라고 하는 테이블을 DEPT 테이블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declare 부분 볼까요? declare 부분 보시면은요. type is record 하고 타입이 선언되어져 있네요. 그죠? 타입이 선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레코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네요. 그 레코드 타입의 변수에다가 숫자, 문자를 넣었고 인설트 문자. SQL 문이죠. DML 문이죠. DML 문을 실행을 하려면 오픈 커서 그죠? 우선 SQL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얘를 커서로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커서, 클로즈 커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패치는 필요가 없어요. 셀렉트 문이 아니기 때문에 패치는 필요가 없지만 오픈 커서, 클로즈 커서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커서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SQL 문장을 실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했었던 커서를 이제 종료하겠다가 클로즈 커서고 그죠?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간단한 문장을 위해서 굳이 커서를 따로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SQL 문장 실행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묵시적인 커서인 거예요. 암묵적인 커서. 여기서 사용을 했었죠. 그죠? SQL 로우 카운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사용했었죠. 몇 개 행이 삽입됐습니다. 라고 하는 커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커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묵시적인 커서, 이름이 없는 커서였었기 때문에, 묵시적인 커서였기 때문에 SQL 그리고 로우 카운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 사용을 했었죠. 음. 묵시적인 커서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이것도 묵시적인 커서예요. 이것도. select, into가 있죠. into. 음. fetch, 커서 into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fetch, 커서 into, 변수. 그래서 묵시적인 커서가 실행이 되고, fetch가 이루어졌고, 클로즈가 자동으로 된 거예요. 이 문장이 끝나버리면 바로 클로즈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미 데이터들은 여기에 패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패치가 된 데이터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장, 업데이트, set, where. 그죠? 업데이트, set, where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묵시적인 커서. 그리고 업데이트 문장을 실행이 될 때 오픈 커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문장이 끝나면 클로즈 커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커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한 거죠. 묵시적인 커서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서 SQL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로우 카운트는 모든 커서가 다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서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몇 개 행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출력을 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인설트문, 업데이트문, 셀렉트문을 묵시적인 커서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어요. 이 레코드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봤습니다. 커서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고요. 함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 하나만 딱 드릴게요. 음.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레코드도 공부했고 그다음 컬렉션도 공부를 했어요. 컬렉션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커서도 공부를 했죠. 커서도 공부를 했고 디클레어에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DEPT 테이블에
한 개 행을 저장할 행들을, 행들을 저장할 수 있는 연관 배열, 인덱스, associated table이라고도 하고, index by table이라고도 얘기하죠. 테이블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도 선언을 하셔야 되겠죠. 어, 연관 배열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도 선언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고 암묵적인 커서를 이용하세요. for in 구문과 for in 루프, 반복문과 루프와 그리고 묵시적인 커서, 묵시적 커서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DEPT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사용해서 음, DEPT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내용을 연관 배열에 하나씩 하나씩 네, 순서대로 저장하세요. 네. 연관 배열은 값의 타입도 있어야 되고요. 값의 타입도 있어야 되고 인덱스의 타입도 있어야 되는 게 연관 배열입니다. 그죠? 어, 값의 타입은 행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로우 타입을 값의 타입으로 사용하시면 그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인덱스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1, 2, 3, 4로 나가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인티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셨으면 이제 연관 배열의 내용을 출력해 보세요. 네, 커서도 있고요. 묵시적인 커서도 있고요. 레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다 활용해 보는 컬렉션과 커서를 같이 활용해 보는 그런 문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시간 드릴게요. 몇 가지, 전혀 감도 못 잡으시겠다라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타입. 뭔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is, 연관배열 뭐라고 쓰죠? is, table of 아닌가요? table of.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index by.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거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으면,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변수 선언도 가능한, 여기 타입 이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타입 dpt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dpt tb에. 그러면 여기를 dp, dpt, 테이블 하니까 좀, 행인데 테이블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 꼭, 그 다음에, 뭐뭐뭐. 얘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알? 뭐, 아니면, 뭐, 인?
뭐뭐뭐, 루프.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가. 엔드 루프죠. 엔드 루프. 아, 로, 로우라는 이름이 적당하진 않겠네요. 로우라는 이름이 적당하진 않고, DPT, DBL. 저는 항상 이 이름을 만드는 게 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 이름 만들고 어떤 타입의 이름을 만들고 전 이거를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뭐라고 만들까 하고 쓸데없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략적인 힌트는 드렸어요. 그죠? 대략적인 힌트는 드렸죠. 뭐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PLS 인티저 뭐 이런 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 시간을 더 드릴까요? 더 드려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연관 배열을 선언하는 형식은요. type is table of index by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어, 테이블 오브 다음에는 이 연관배열이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를 써주시는 거고요. 인덱스 바이는 이 연관배열의 키, 인덱스는 무슨 타입으로 할 거냐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그런 거 했었잖아요. 숫자 1, 2, 3, 4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가 뭐 1, 뭐 홍길동, 뭐 2번, 뭐 김길동, 뭐 3번, 뭐 이길동,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인덱스는 뭐가 돼요? 인덱스는 무슨 타입이 돼요? 정수 타입. 그다음에 값은 무슨 타입이 돼요? 문자열 타입.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테이블 오브 다음에는 바차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인덱스 바이 다음에는 어 인티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연관 배열이 우리 이런 메뉴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1,000원이고 라떼 뭐 1,500원이고 그죠? 뭐 에이드 2,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라 그러면 얘가 키값이고 얘가 밸류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키값을 인덱스를 뭐라고 하고 하사2라고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무엇을 저장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DEPT 테이블을 연관 배열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DEPT 테이블을 연관 배열에다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인덱스를 뭘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1번. 그죠? 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에다가 첫 번째 행을 딱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2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두 번째 행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에다가 세 번째 행, 4번이라고 하는 인덱스에다가 네 번째 행을 넣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덱스는 무슨 타입으로? 인덱스는 인티저 타입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테이블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DPT 테이블의 무슨 타입? 로 타입.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연관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얘가 정수를 인덱스로 갖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의 행을 저장할 수 있는 연관 배열을 선언을 한 거죠. 값으로 하는이라고 할까요? 값으로 갖는. 그러니까 value에 저장하는 거는 행 한 개. value에 저장하는 거는 행 한 개. 거기에 인덱스는 인티저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뭐예요? 여기서 선언한, 이게 연관 배열 이름이잖아요. 그죠? 얘가 연관 배열 이름이죠. 그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한 거죠.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한 거죠. 네, 요거는 바꿀 거 없어요. 요거는 바꿀 거 없고. 자, i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선언을 했어요.
i라고 하는 변수를 1 하고서 선언을 했습니다. 왜 선언했을지 예상이 되세요? 네. 이따가 한번 얘가 왜 필요한지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비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긴에서 할 일은 뭐냐면 묵시적 커서를 사용해서 DPT 테이블의 레코드들을 읽어올게요. 패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패치를 하기 위해서 행 한 개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R. 묵시적 커서는 어디다 쓰면 돼요? in 자리에다가 묵시적 커서를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전부 다 가져올 거죠. 전부 다 가져올 거니까 select from DEPT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하겠다. 예. 여기 여기서는 into라고 하는 게 없죠. 그죠? into라고 하는 게 없는데 in fetch into 과정은 누가 알아서 해줘요? for in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select가 가져온 행을 아래다 주고 루프가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행을 가지고 와서 패치를 해주고 그 다음 행을 또 패치를 해주고 그 다음 행을 패치를 해주고 이런 과정은 누가? 포인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커서는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고요. 그죠? 자, 이 R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타입일까요? 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로우 타입 아닌가요? 로우 타입.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치한 묵시적 커서에서 패치한 그죠?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한다? 연관 배열에 저장하면 되죠. 연관 배열에 저장하면 되는 거죠. 연관 배열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변수 이름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괄호, 인덱스, 그리고 값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할 때. 그죠? 어떤 값을 연관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다 저장하겠다. 이걸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여기다가 i라고 쓰려고. 그리고 이 i 번째에 저장할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값은 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셀렉, 셀렉트의 결과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 그려놓고 할게요. 셀렉트의 결과는 이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for i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 행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주는 거고,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또 r에다 주는 거고요. 네. 오늘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까요? 화살표 기능이 있어서. 첫, 첫 번째 행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행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을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주는 거죠. 이게 for in 구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행 한 개에 있는 모든 값일 거잖아요. 부서 번호가 있고, 부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 로케이션이 있고,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요 R이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그죠? 그거를 테이블에 i번째에 저장하겠습니다. 잖아요. 저장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i번째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해버리면 i는 계속해서 뭐가 돼요? 1이니까 첫 번째 행도 인덱스 1번에, 두 번째 행도 인덱스 1번에, 세 번째 행도 인덱스 1번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행이 여러 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연관 배열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까지 해주면 될까요? i를 값을 바꿔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행이 연관 배열에 저장될 때는 몇 번째 인덱스에 저장될까요? 2번에 저장이 되겠죠. 세 번째, 2번에다 저장을 했으면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연관 배열의 세 번째 인덱스에다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은 4니까 네 번째 레코드는 연관 배열의 인덱스 4번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i는 5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연관 배열에서 레코드, 그러니까 행 한 개죠. 행 한 개를 저장할 위치,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를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저장하고 인덱스 증가시키고, 저장하고 인덱스 증가시키고, 저장하고 인덱스를 증가시켰으면 다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자, 저장이 끝났을 때 dbms output 언더스코어죠. output 점 put line 연관 배열 이름이 vdept tbl이죠. 자, 속성 중에 행의 개수만 알려주는 속성이 뭐였었어요? 카, 운, 트 아닌가요? 맞아요. 모든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카운트잖아요. 그죠? 컬렉션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출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여기는 연, DEPT, 그 다음에 레코드, 개수, 이렇게 할까요? 몇 개가 나왔으면 정상일까요? 몇 개가 나면 정상일까요? 네 개 아닐까요? 네 개? 레코드 개수 몇 개예요? 네 개. 그쵸? 얘가 연관 배열이잖아요. 그리고 그 연관 배열에서 카운트 이렇게 한 거잖아요. 폼을 시작하기 전에는 카운트가 얼마였을까요? 묵시적인 커서를 사용하기 전에, 폼은으로 연관 배열의 값들을 저장하기 전에 카운트는 0이었겠죠. 근데 폼은이 4번 반복을 했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4가 된 거라.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자, 행들을 저장할 수 있는 연관 배열 선언. 이게 연관 배열 선언이고요. 포룹을 사용해서, 묵시적 커서를 사용해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DPT 탭을 셀렉트한 거를 연관 배열에 저장하자. 이게 연관 배열에 저장하자. 예. 출력하자는 아직은 안 했네요. 그죠? 출력은 밑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코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 레코드를, 다음 레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덱스 값을
1 증가시켜줘야 되죠. 현재 위치에다가 값을 레코드를 저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위치에다가 레코드를 저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다음 레코드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코드의 위치. 네, 되셨습니까? 출력을 요 안에서 출력을 해도 돼요. 저장했으니까 i번째에 저장했으니까 i번째에서 값들을 꺼내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포문을 다시 한번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를 어, 그냥 x라고만 할게요. 인덱스라는 의미로 i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대로 또 사용해도 돼요. in 1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1부터. 몇 번째까지 v, dept, tblf, 카운트까지. 그리고 루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네. 번호, 이름, 그리고 로케이션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db, ms, output,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연관 배열에서 값을 하나를 꺼낼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연관 배열 이름이고요. 값을 꺼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인덱스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연관 배열 이름에다가 인덱스를 써주죠. 맞아요? 그럼 여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DEPT, NO가 있는 거죠. 맞아요? 요거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요거 하나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형식으로 써주면 되지 않아요? 그죠? V, DEPT, 테이블에 인덱스 i번째에 있는 D 네임을 출력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V, DEPT, 테이블에 인덱스 i번째에 있는 로케이션을 출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사실 연관 배열 없어도 똑같은 기능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연관 배열 사용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더 드렸던 것뿐이에요. 뭐 출력하는 내용이야 사실은 뭐 연관 배열이 있든 없든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연관 배열의 인덱스 i번째 원소를 어떻게 찾느냐, 연관 배열의 인덱스 i번째의 값들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그냥 요거 출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관 배열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연관 배열이 있으면 인덱스 i번째에 어떤 특정 위치에 값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그리고 연관 배열이 있으면 특정 위치에 인덱스 i번째에 어떤 값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예요. 출력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출력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연관 배열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